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삼성전자의 HBM3 퀄 통과가 6월로 예정이 되어 있고 많은 곳에서 이러저러한 정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팩트 체크가 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은 홍콩의 증권회사에서 6월 달에 콜 통과 후에 가격 협상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기사가 올라와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엔비디아, 삼성전자 HBM3 6월 인증 이후로 내년 HBM 가격 협상을 연기했다. 가격 협상을 연기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HBM 콜 패스, 콜 통과. 이것도 제가 그 챗GPT를 이용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이 콜 통과라는 것이 어떤 건지 좀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퀄리피케이션 테스트라 그러죠. 품질 인증이죠. 품질 검증이죠. 제품이 특정 고객 엔비디아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확인하는 과정이 참으로 길고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격 협상이라는 건 오늘 홍콩의 GF 증권에서 가격 협상을 미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격 협상은 이제 콜 통과 후에 제품 이제 공급 계약을 하기 위한 단가들을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HBM3를 콜 통과를 했다. 도장 꽉 찍어주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엔비디아가 삼성의 HBM3를 제품을 받아주겠다는 거랬으니까 콜 통과가 동시에 이제 가격 협상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때는 이제 공급사 삼성전자와 구매자인 엔비디아 간에 협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시장 상황이라든가 공급 제약이라든가 가격 결정에 미치는 영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 납품하기 위해서 콜 통과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과연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 통과가 이루어지면 삼성전자와 엔비디아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책상에 앉아서 HBM3의 가격은 이미 벌써 작년부터 소식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결국은 SK 하이닉스의 절반 가격, 납품 일정이 있죠. 엔비디아가 지금은 또 12단 HBM을 많이 쓰는 시기인데 지금 삼성이 콜 통과를 앞둔 거는 8단 HBM3이기 때문에 과연 엔비디아가 8단 HBM3E를 어디에다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래서 일정을 조정을 해야 되고 계약 조건은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계약 물량이 중요한 거죠. 일단은 엔비디아는 삼성하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물량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12단 주사도 엔비디아가 지금 대량 생산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납품 가격이라든가 납품 일정이라든가 계약 조건이라든가 계약 물량 크게 이 네 가지가 다 마무리돼야지 이제 최종적인 콜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최종 계약이 성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신문에 나오는 콜 통과가 됐다. 제가 AI한테도 물어봤어요. 삼성의 8단 HBM3가 콜 통과가 됐느냐? 됐다 그래요. 근데 아마 시험 테스트 상으로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얘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클리어하게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그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 엔비디아가 HBM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SK 하이닉스 거를 이제 탑 벤더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브로 마이크론을 쓰고 있는데 이제 삼성이 들어간다면 3차 벤더예요. 그러면 3차 벤더의 서러움을 삼성전자는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5세대 HBM3 인증을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있는 거는 다 알아요. 홍콩 증권사에서 분석을 안 해도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엔비디아가 26년 HBM3 공급을 위한 가격 협상도 중단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GF 증권이에요. 홍콩에 있는 증권사인데, 근데 엔비디아하고 삼성전자하고 HBM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홍콩계 신문에서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왜 거기서 그렇게 나오는가? 상당히 그 반도체 경기가 안 좋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이런 홍콩 쪽에서 대만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기사를 계속 살펴보면 홍콩의 GF증권은 12일 날 보고서를 내서 삼성전자가 이르면 6월 엔비디아의 HBM3 쿼를 받는 것으로 내다봤다. 이거는 지금 누구나 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6년 HBM3 가격 협상을 모두 연기한 상태다. 그러니까 HBM3E라면 여기 지금 몇 단이라고 나오질 않았는데 26년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12단이 돼야 되는 게 맞겠죠. 12단이 돼야 됩니다. 8단을 가지고 내년에 무슨 가격 협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는 않고, 또 한 가지 변수가 있죠. SK 하이닉스가 내년 HBM 물량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상반기라 봐요. 이번 달하고 다음 달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에 먼저 가격 협상을 끝내놓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 8단, 12단 HBM3를 쿼를 주면서 가격 협상을 하겠다는 그런 이 속셈이 깔려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HBM 26년도 이제 시장이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엔비디아 시장이 본격적으로 진입을 할 건데 HBM4 가격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 GF증권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HBM4 가격은 HBM3E와 비교했을 때 20%가 더 비싼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국은 삼성전자가 시기를 잘못하고 나니까 가격이 더 다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년 양산에 돌입하는 HBM4 가격은 삼성전자 진입으로 예상보다 가격이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HBM 가격이 또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 협상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거기서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낸셜 뉴스를 보면 오늘자로 이제 또 나온 그 소식인데 삼성전자가 이제 HBM4에서 승부를 건다. 이건 흘러간 노래죠. 계속 똑같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지 말고 실물을 보여줘야죠. SK 하이닉스는 지난 3월 달에 HBM4에 콜 테스트를 벌써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난 3월이니까 지금 벌써 3개월이 흘렀잖아요. 그럼 삼성전자도 지금쯤이면 HBM 샘플을 만들어서 엔비디아에다 콜을 벌써 신청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GF증권의 마지막 얘기를 들어보면 25년 4분기부터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기 침체. 글쎄요. 이 미국하고 중국과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살아날 수도 있고 침체가 될 수도 있는데 침체보다는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25% 관세 부과 이거는 좀 물 건너 간 것이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중국의 지금 관세도 지금 대폭으로 또 중국의 또 시장 개방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이런 이 GF증권의 예상은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폰과 PC 출하량이 감소, 스마트폰하고 PC라든가 IT 기기의 그 수요가 감소된 건 벌써 몇 년째입니다. 여기서 더 떨어질 수는 없겠죠. HBM 가격 상승률 또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시장에 많은 그 예측들이 안 맞고 있어요. 역시 HBM은 여전히 지금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 가격도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F증권은 SK 하이닉스라든가 마이크론이라든가 샌디스크의 투자 의견을 하향으로 조정했다고 하는데 실수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듣도 보도 못하는 홍콩의 GF증권이라는 데서 삼성의 HBM3E를 콜 통과를 6월로 얘기를 하면서 무슨 이제 그 가격 협상이 좀 연기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신빙성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격 협상이라는 것은 콜 통과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콜 통과가 오피셜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HBM3E를 언제 얼마만한 물량을 가격을 얼마로 할 것이라는 것이 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거기라서 이 홍콩의 제보증권의 이 얘기는 사실은 크게 신빙성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